오픈GL 프로그래밍 가이드 9판인데요. 이 책이 이 PDF에는 148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쇄한 책에서는 900페이지 정도 읽으면 돼요. 900페이지 많죠, 그죠? 근데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900페이지 금방 읽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금방 읽을 수 있느냐? 여러 번 나눠서 반복해서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여기에 이런 용어가 있구나,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하는구나, 그 정도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할 거는 반드시 외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챕터 3인데요. OpenGL Drawing Commands에서 여기에 보면 GL Draw Arrays가 있고, 이거는 가장 많이 쓰니까 또 가장 단순하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GL Draw Elements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 대충 읽으세요. 대충 읽고 다음 챕터 4챕터로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또 대충 읽으세요. 대충 내가 당장 책 읽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그 다음에 또 5장으로 또 넘어가세요. 여기서도 대충 읽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면 여기에 트랜스폼 피드백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대충 읽어갖고요, 끝까지 가세요. 예를 들면 챕터 12 컴퓨터 쉐이드 있잖아요. 무조건 끝까지 가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어펜딕스를 안 봅니까? 어펜딕스 H가 끝이네요. 이렇게 무조건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쭉 간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두세요. 내용이 앞으로 내가 뭘 배워야 할지 이런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테스트도 해보고요, 코딩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달이면 쭉 한번 훑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이걸 쭉 훑어본다고 이걸 아느냐? 그러면 수표천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빼먹었잖아요. 드로잉 커맨드에서 앞에 몇 개만 하고 뒤에 거는 빼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일로 돌아와야 돼. 먼저 번 동영상에서 이 Draw Elements Base Vertex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인디렉트도 해볼 건데요. 인스턴스 렌더링 이거를 해볼 거예요. 이걸 해보려면 이 설명을 자세하게 읽어야겠죠, 그죠? 이 GL 인스턴스 ID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개 함수가 더 있거든요. GL Draw Elements Instance도 있고, 여기 GL 인스턴스 ID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GL Vertex Attrib Divisor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읽고. 제가 앞 동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필요 없는 건 이 책이 없다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걸 한번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 번 읽느냐 그러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개념만 파악하려고 노력하라고. 처음에는 이 책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용어가 필요하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파악하면 한번 읽고 나서 당연히 이걸로 코딩 못해요. 못하는데 내가 최소한 앞으로 뭘 배워야 될지는 알잖아. 예를 들어서요, 여기 12장이 컴퓨터 쉐이더인데요. 이거 처음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필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필터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읽으면 잘 이해 안 돼요. 리니어 필터링이 뭔지 이런 거 잘 이해 안 된다고. 이런 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OpenCL in Action이에요. 이 책에서 필터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미지 필터링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 이 버튼을 누르면 동기화가 됩니다. 이게 동기화 되죠, 그죠? Texture and Render Buffer 이거 OpenCL 책이에요. 여기 OpenCL이잖아. OpenCL in Action. 이 챕터 전체 하나가 이미지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진짜 설명이 잘 돼 있어. 바보라도 이건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 이거 계산 방식을 이렇게 해놨잖아. 진짜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이거는 술술술술 읽을 수 있어요. 이거 OpenCL 책이잖아요. OpenCL 책. 이거 OpenCL 해놨네요. 이 책에서 필터링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OpenGL 책입니다. 이 필터링 해놨잖아요. 여기 필터링. 이걸 누르면 동기화가 돼요. 여기 있네요. 필터링 챕터 6 필터링 해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되면 처음에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책으로 OpenGL 책으로 잘 이해가 안된다고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오픈GL 책으로는 처음 읽으면. 그 칸데 이 오픈CL 책에서 이미지 필터링 읽으면요, 그냥 한번 읽고 압니다. 아니, 바보 아닌 이상 그냥 한번 읽고 알아요.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오픈CL in Action 이 책에서 필터링을 한 번만 읽으면 대충 읽어도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픈GL 책에서 이 필터링을 읽으면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그냥 이해가 된다고 한번 읽어갖고. 또 이 오픈GL 책인데요, 이게 오픈GL 책에서 챕터 12가 컴퓨터 쉐이더인데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돼. 이해 안 된다고. 그 칸데 오픈CL을 한번 딱 읽으면 이것도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처음에 읽을 때야. 오픈GL의 컴퓨터 쉐이더는 공짜라니까. 이거 완전히 공짜로 먹어. 날로 먹어, 날로. 예, 오픈GL을 읽을 때, 이걸 읽을 때요, 한번 읽고 나서 이 책에 뭐가 있구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한꺼번에 다 알려고 노력하지 마. 그거 안 통해. 안 통해. 그런 거 안 통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픈CL도 공부하는 거고요, 쿠다도 공부하는 거고, 시클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게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FFT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시그널 프로세싱 있잖아요. 시그널 프로세싱 and 패스트 포리어 트랜스폼, 진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책에 이론부터 해갖고, 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한다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있네, 시그널 프로세싱. 그 다음에 FFT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는 FFT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예, 이 이론이고, 이 코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좀 더 내려가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코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현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요. 이렇게 훌륭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방임. 직무태만입니다.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처음에 읽을 때는 자세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이 책에서 내가 뭘 배우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무조건 끝까지 한번 읽으세요. 전체적인 그림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가능한 빨리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빨리 읽으면요, 당연히 빼먹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읽으면요, 소용없어요. 어제 몰랐던 게 오늘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몰랐던 거 오늘 내가 다시 읽는다고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면 이게 좀 삭도록, 내가 지금까지 읽은 거 머릿속에서 좀 프로세스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오픈CL을 공부하든지 이런 시클을 공부하든지 다른 거를 좀 보면서 이 오픈GL 읽었던 게 머릿속에 좀 깔아앉을 때까지 묵혀두세요. 묵혀뒀다가 다른 거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오세요. 다시 오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다 잡혔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읽고 하나하나 다 테스트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비처럼 무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느 정도 이걸 익혀갖고 삭혀갖고 다시 읽으면요, 이제는 케이크처럼 찌르는 대로 푹푹 들어갑니다. 어디를 쓰시든 간에 찌르는 대로 푹푹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왕창 쥐어갖고 입에 털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을 써야죠. 그런 방식으로 한 2년 3년 동안 공부하면요, 이 관련 테크놀로지 전체를 아주 깊숙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면 압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에서 이게 76번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쉐이더 라이브러리를 처음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이거 아는 사람 없다고. 이거 공개된 거 아니거든요. 아직. 이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나갈 거거든요. 이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Fold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77로 바꾸고요, Instanced Drawing 이렇게 해서 폴더 이름을 바꾸고 복사해서요,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열고요. 77번에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쉐이더 버튼을 만들었고요. 드로우 버튼을 만들었고 드로우 프래그를 만들었고 draw.cpp를 만들었는데요. 컨트롤 B 하고 이거는 제가 접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스크롤 하면요, 여기 디스플레이 펑션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펑션은 우리가 이동 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76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마들 매트릭스를 만들고 드로우 레이즈를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일단 디세이블 합니다. 디세이블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을 꼭지점을 X쪽으로 0만큼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Y쪽으로 0만큼 트랜슬레이션 하고 Z쪽으로 3만큼 트랜슬레이션 했습니다. 여기에서 GL 드로우 레이즈를 사용했는데요,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여기에요, 콤마를 눌러보면 primitive count입니다. 요 값은요, primitive count라는 것은 instance count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instance count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위에서 정의합니다. 여기 private section에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gl int고요, 기본적으로 10으로 잡습니다. 이게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인스턴스 카운트는 10개의 삼각형을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그려보면요, 삼각형이 하나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draw 명령을 한 번만 썼는데요,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cd 077 instanced drawing 이렇게 했어요. icxcl draw.cpp at debug.txt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clsd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만 현재 그려집니다. 지금 하나만 그려졌죠. 이거를 닫고요, 삼각형 10개를 그리는데 삼각형 10개가 같은 자리에 그려졌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닫고요, 여기에서 삼각형을요, 인스턴스 카운트가 1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 하면 꼭지점 0부터 3개의 꼭지점을 그리겠다 이 뜻이고요, 이 3개의 꼭지점이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인스턴스 카운트를 우리가 위에서 10으로 정의했기 때문에요, 10개를 그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삼각형 10개가 같은 자리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쉐이더 버튼에서요, 드로우 버튼랑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렇게 나란히 나타내고,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해서 디그리 값을 레디안으로 변환했는데요, 제가 설명서를 봤더니 레디언즈, 이거 복수예요, 레디언즈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디그리를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러면 훨씬 더 간편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이렇게 오버로딩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요, 함수를 오버로딩 하는데 이 벡터는 필요 없고요, 이 벡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벡터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리턴 값이 mat4입니다. 예,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맞고요, 오버로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이거를 붙여 놓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 extern을 써줘야 하고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90도를 회전하는데 이 자체는 행렬이에요. 행렬. 여기서 이게 행렬을 반환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포지션 이렇게 수정해도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90도 회전해도 되고 45도 이렇게 회전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C++ 쉐이더가 좋은게 C연으로 되어 있지만 펑션 오버로딩이 지원됩니다. CLSD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45도 회전한 것입니다. 예, 이거 45도 회전한 거 맞고요. 닫고요,
이번에는 translation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매트릭스를 반환하고요. translate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드는데요. plot x, plot y, plot z 이렇게 해서 mat4를 만드는데요. trans 이렇게 하고 mat4 하고 잘 보세요. 0, 0, 0, 0 4개의 엘리먼트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면 0행렬이고요. 이거를 일단 단위 행렬로 이렇게 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데요.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가 되려면요. 여기에 X쪽으로 X만큼, Y축으로 Y만큼, D축으로 G만큼 이렇게 하면 트랜슬레이션 행렬이 돼요. 트랜슬레이션 행렬.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1행, 2행, 3행, 4행 이런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오픈CL에서는 이거를 뒤집어 줘야 돼요. 트랜스포즈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1행이 아니고 0행이 아니고 0번째 칼럼이에요. 칼럼 0번째 칼럼이고요. 이게 1번째 칼럼이고요. 이게 2번째 칼럼 3번째 칼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칼럼이 되거든요. 이 칼럼을 행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켜주면 되는데요. 리턴 하는데 트랜스포즈 이런 게 있네요. 이걸 이용해서요. 트랜스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행렬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쓸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이 버텍스 쉐이드 여기다가요 붙여놓고 X턴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거 두 개 써먹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블락을 사용합니다. 이거 draw fragments 이거를 열고요.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인터페이스 블락으로 바꾸는데요. 버텍스 쉐이드에서는 아웃풋이고요. vs out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블락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자 붙여놓죠. 여기다 세미콜론 하면 이거는 블락 이름이고요. 인스턴스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int고요. last instance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서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in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mat4인데요. trans라는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translation 매트릭스 만들고요. translate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 함수. 그래서 x쪽으로 1.5 유닛을 평행 이동하고요. y쪽으로는 0, z쪽으로는 0 이렇게 translation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mat4 rotation 매트릭스도 하나 만듭니다. 이때는 우리가 로테이션 Z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걸로 만드는데 360도를요. 360도를 나누는데 그냥 나누면 안 되네요.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여기다가 유니폼을 하나 넣겠습니다. 유니폼 int instance count 이렇게 해서 instance count 우리가 곧 보낼 것입니다. 이거를 360도를 이걸로 나눕니다. 이게 플로팅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곱하기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잘 봐야 되는데 gl instance id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360도를 이렇게 플로트로 만들고요. 이걸 플로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360도를 인스턴스 카운트 10개로, 이거 이제 인스턴스 카운트가 10이 될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10을 설정을 했잖아요. 이 10을 보낼 겁니다. 여기서 아까 인스턴스 카운트 해갖고 이거를 1위로 보낼 건데요. 여기 유니폼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맷4 하고요. 이거를 모델 이렇게 하고요. 로테이션 하기 전에요.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합니다. 이게 먼저 계산됩니다.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 회전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모델에다가 포지션을 연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를 설정해야 돼요. 여기서 VF 컬러가 있고 Last Instance가 있죠. Last Instance를 GL 인스턴스 ID로 보내줍니다. 예,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GL int 이게 이름이 인스턴스 카운트 로케이션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복사해서 init 했어요. 여기 get 유니폼이 있네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꺼잡아냅니다. 이걸 꺼잡아내고요. 이렇게 하고 get uniform location이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변수의 위치, 로케이션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iform int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면 이 인스턴스 카운트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이거를 카피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갖고 use program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게 선택이 된 다음에 여기에서 gl uniform 1 인티저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location instance count location이고요. 그 다음에 gl int 값이 instance count를 보내면 이 10이 instance count가 우리가 10으로 정했는데 1로 들어갑니다. 1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 translation하고 그 다음에 instance count로 각도를 만들고요. 각도를 만들어서 이 GL instance ID, instance ID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instance ID가요 이렇게 실행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0, 1, 2 쭉쭉쭉 가다가요 9까지 갑니다. 이 9가 뭐냐 그러면 이 인스턴스 카운트잖아요. 인스턴스 카운트에서 1을 뺀 값이 됩니다. 예, 이렇게 9까지 이렇게 실행되거든요. 이렇게 실행되니까 삼각형 0번째, 삼각형 1번째, 삼각형 2번째, 삼각형 9번째 이렇게 갖고 10개의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면 안 되고 이제 위치도 바꾸고 위치 바꾼 다음에 회전해 갖고 그래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실행해보면요. 이거를 실행해보면 안타깝게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CLS 하고요. 빌드까지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빌드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D를 해보면요. 와, 웬일이지? 그러졌다. 와, 그러졌다. 헐, 이거 그려지면 안 되는데. 왜 그랬었지? 헐, 모르겠다. 일단 닫고요. 일단 닫았어요. 닫고요. 스페시피케이션은 거짓말 안 해요. GL 쉐이더 랭귀지를 열어보면요. 여기에서 플랫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로 나와 있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프래그먼트 쉐이더 인풋.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프래그먼트 쉐이더고요. 이게 인풋이에요. 여기 인 있잖아요. 인풋.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인풋일 때 이거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닫고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보면 여기 있어요. 프래그먼트 쉐이더 inputs that are 와 contains integral 와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type 정수라든가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type은 must be qualified with interpolation qualifier flat. flat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flat를 사용 안 했잖아요. 그죠? 사용 안 했죠. 그래서 사용 안 하면 이게 오류가 나오는 게 맞아요. 다시 빌드 안 해도 되는데 빌드 일단 해보고요.
CLS하고 D 해보면 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안 나오고 그려졌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OpenGL 스페시피케이션에 플랫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동되잖아요. 아니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여기 버텍스 쉐이드에서 라스트 인스턴스를요, 이 라스트 인스턴스를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 보냈는데 우리가 이걸 여기서 안 썼잖아요. 이 메인에서 이 라스트 인스턴스를 안 썼잖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최적화할 때 이거를 삭제해버려요. 무시해버려. 이걸 무시해버린다고.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을 해보면 됩니다. if last instance 이게 0이면 그려라.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술로 2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면, 그러니까 짝수일 경우에 나머지가 0이 되고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CLS하고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하고요 D를 때립니다. 봐봐요. 봐봐. 8번째 줄. 그죠? 여기에 8번째 줄이잖아요. 여기에 8번째 줄이잖아. Integer bearing last instance must be flat. 야, 봐봐요. Integer bearings last instance must be flat. 맞잖아요. 여기서 fragment shader input that are or contain integer or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type must be qualified with interpolation qualifier flat. flat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flat를 여기다가 붙여야 됩니다. 이게 인터폴레이션 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티저를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랫를 붙이는데요. 한 가지 더 테스트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가급적이면 깜장색 블랙은 쓰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하고요. 여기다 다시 붙여놓고 이거를 그냥 블랙으로 설정해 버리는데요. 블랙으로 설정하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블랙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봅니다. CLS하고 다시 빌드 하고요. CLS D 헐, 이게 뭐야. 이제 경고도 없고 에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삼각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블랙 컬러를 백그라운드로 쓰는 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동영상에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서 다시 빌드 하고요. 이제 백그라운드가 블랙이 아닙니다. CLS D. 이야, 보세요. 이 까맣게 그려진 거는요 홀 쓸 때입니다. 홀 쓸 때. 드로 프래그먼트 쉐이드 있어요. 짝수일 때는 색깔을 지정하고요. 홀 쓸 때는 안 그렸어요. 예. 이 스페시피케이션에 다시 읽어보면요. 여기서 디스카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 디스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찾아보면요.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디스카드가 있네요. 그죠? 디스카드를 한 번 더 보면요. 디스카드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e discard keyword is only allowed within fragment shader. It can be used within a fragment shader to abandon the operation on current fragment. This keyword causes the fragment to be discarded and no updates to any buffer will occur. 그래서 여기다가 else일 때는 discard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블랙이잖아요. 블랙.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카드를 사용했고요. 다시 빌드하고, 빌드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빌드 해보죠. 뭐 일단 시작한 거니까. CLS하고 D 이렇게 하면요. 우와,
이쁘잖아요.